며느리는 부엌 찬장에서 햇반 4개와 3분 카레 4봉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주영이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어머니가 요리 많이 해오실 것 같아서 저는 굳이 안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간편하고 좋잖아요. 아이들도 이런 거 더 잘 먹어요. 아들은 제 굳어진 표정을 보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섬주섬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안동에 살고 있는 68살 이금자입니다. 30년째 안동 장터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진하게 우려낸 사골 육수, 손으로 하나하나 무친 나물 반찬, 그걸로 장터 사람들의 속을 따뜻하게 채워드리는 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주머니, 국밥 국물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요. 이 반찬은 따로 안 파세요? 집에 싸가고 싶다니까요. 손님들이 이런 말을 건네줄 때마다 저는 웃습니다. 돈보다 더한 보람이 밀려오니까요. 제게 음식은 장사 이전에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이거든요. 하지만요,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따로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성민이, 며느리 지영이, 그리고 제 손자 8살 주영이요. 성민이는 올해 39살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잡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지영이는 34으로 성민이보다 5살 어리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쁘고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영이는 참 다정한 아이예요. 할머니, 저번에 해준 반찬 또 해주세요. 언제 또 오세요? 할머니 음식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볼이 발그레해지도록 웃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저는 오늘도 내일도 반찬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내외가 안동에 내려올 때마다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음식 준비에 들어갑니다. 주영이가 좋아하는 작은 밑 반찬부터 국까지 힘든지 모르고 모든 음식에 정성을 쏟아부어요. 특히 제 특제 양념으로 버무린 불고기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극찬해온 가장 자신 있는 요리입니다. 이번 달은 특별했습니다. 우리 손주 주영이의 생일을 맞이해 제가 서울로 올라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 밤잠까지 설칠 정도로 설렜습니다. 결국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주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 멸치볶음, 부드러운 계란말이, 그리고 제 자랑인 특제 불고기까지. 순자야, 며칠 동안 우리 가게 부탁할게. 옆집 슈퍼를 운영하는 순자에게 가게 무슨 일 없는지 잘 봐달라며 부탁하곤 저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드디어 주영이 생일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커다란 보따리 2개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시장에 들러 싱싱한 채소며 제철 과일까지 챙겼지요.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기차 시간에 맞춰 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도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드디어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손자를 향한 설렘으로 가슴이 가득 찼어요. 주영이의 환한 웃음이 벌써부터 눈에 선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마 이렇게 달려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주영이 좋아하는 거 잔뜩 가져왔단다라고 말해줄 거고요. 이런 날이 제겐 명절보다 더 소중한 날입니다. 30년 동안 국밥집을 해왔지만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빛나는 시간이에요. 특히 주영이는 제 요리를 먹을 때마다 맛있다, 맛있다 하며
정말 맛있게 먹어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져요. 며느리 지영이도 처음에는 서울 사람이라 입맛이 다를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제 음식을 좋아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성민이는 어릴 때부터 제 손맛을 좋아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기차가 서울역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욱 설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영이가 정말 깜짝 놀랄 거야. 보따리 2개를 꼭 껴안으며 생각했어요. 무거운 짐이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무게가 제 사랑의 무게 같아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다음은 서울역입니다. 기차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자 생일을 축하하러 가는 할머니의 마음. 그보다 설레는 일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성민이는 반갑게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 반가운 인사에 피로가 싹 풀리는 듯 했죠. 하지만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 마음은 다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영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눈길 한 번 몸을 일으키지도 않은 채 어머니 오셨어요. 건성스러운 인사가 전부였어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주영이는 할머니를 보자 반가워 뛰어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천진한 웃음소리에 꽁꽁 얼어붙은 제 마음이 잠시 녹았죠. 우리 주영이 좋아하는 거 할머니가 잔뜩 가져왔단다. 보따리를 꼭 껴안은 제 손끝이 그제야 따뜻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지영이의 무심한 태도는 이내 제 마음을 다시 서늘하게 식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심 지영이가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지 기대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손자 생일인데 엄마로서 뭔가 준비해 두었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영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부엌 찬장에서 햇반 4개와 3분 카레 4봉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게 뭐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주영이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어머니가 요리 많이 해오실 것 같아서 저는 굳이 안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간편하고 좋잖아요. 아이들도 이런 거 더 잘 먹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간편하고 좋다고? 손자 생일날에 햇반이 생일상이라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정성 들인 반찬 2 보따리를 들고 새벽부터 서울 올라온 저를 향해 이게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성민이가 제 굳어진 표정을 보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하얘진 채로 서둘러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주섬주섬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불고기, 멸치, 계란말이까지.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 말도 못하고 그저 묵묵히 반찬통만 꺼낼 뿐이었어요. 제 마음이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지영이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주영이가 좋아하는 반찬 할머니가 많이 해오셨네.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저는 그냥 반찬만 해오는 사람인가요? 밥 한 그릇도 지어놓지 않은 그 무심함에 마음이 아릿하게 쪼개졌습니다. 4시간을 달려와 도착한 그 집에서 햇반과 3분 카레로 대접받는 시어머니.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서러움이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음식하는 게 힘들다는 건 알지만 햇반과 3분 카레라니요. 저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영아, 할머니가 가져온 불고기 먹어볼래?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어 주영이에게 말했어요. 네. 할머니 불고기 먹고 싶어요.
주영이만은 여전히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말에 겨우 미소 지었지만 지영이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햇반 포장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릇 설거지하기 귀찮으니까 햇반 용기에 그냥 그대로 먹어요. 제 눈앞에서 며느리는 전혀 눈치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아들까지 그렇게 무기력해진 모습에 제 안에서 화가 더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식탁에 앉았지만 입으로 밥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주영이는 제 불고기를 맛있다며 웃었지만 지영이가 준비한 카레는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맛있다. 할머니 불고기 최고예요. 주영이의 칭찬이 들려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생일상이며 무슨 가족이겠습니까? 제가 바란 게 뭐 대단한 것이었을까요? 그저 정갈한 밥상, 사람을 맞이하는 마음, 그걸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어붙었어요. 지영이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식사 중에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요.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외로움, 그게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주영이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손자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긴 저녁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주영이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어요. 이 집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인 것 같았습니다. 정성은 무시당하고 마음은 상처받고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인가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햇반 용기와 지영이의 무표정한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차마 울 수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을 나서게 된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날 새벽 저는 말없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죠. 성민이가 놀라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시고 가셔야죠.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집에 가서 먹는 게 마음이 편하다. 더 말 붙이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어제 그 모욕적인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햇반, 3분 카레, 스마트폰, 그 무심하고 냉정한 얼굴들. 안동에 돌아와서도 며칠을 앓듯이 지냈습니다. 입맛도 잠도 다 사라졌고 국밥집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자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말이 아니야. 옆 슈퍼 순자가 걱정스럽게 찾아왔고 결국 저는 그동안 꾹 참고 있던 얘기를 울듯이 쏟아냈습니다. 순자야, 서울 가서 있었던 일 얘기하면 너 놀라서 뒤집어질 거다. 정성껏 만든 음식, 무거운 보따리 들고 올라간 길, 그리고 마주한 건 햇반과 3분 카레였다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순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시어머니가 그 먼 길을 올라갔는데 햇반에 카레 한 봉지로 생일상을 차려? 그게 사람 대접이야? 순자의 분노가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금자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받은 만큼 돌려줘야 정신을 차리지.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후면 지영이 생일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다음 달 지영이 생일이지? 네,
어머니, 이번엔 지영이랑 주영이 데리고 안동으로 내려오너라. 내가 생일상 차려주마. 제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근데 괜찮으신 거죠? 물론이지. 괜찮고 말고 할 게 어딨어. 며칠 후 지영이 생일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몸단장을 했어요. 평소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만 쓰던 최고급 백자 그릇들을 꺼냈습니다. 찬장 깊숙한 데에 보관해 두었던 제가 가장 아끼는 그릇들입니다.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욱 다정하게 맞이했어요. 지영아, 생일 축하한다. 말투는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냉정했습니다. 오늘 너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상을 차렸단다. 지영이는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식탁 앞에 섰을 때 지영이와 성민이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아름다운 백자 그릇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햇반과 3분 카레였습니다. 각각의 고급 그릇에 햇반이 하나씩 담겨 있고 옆에 작은 접시에는 3분 카레가 부어져 있었어요. 그림처럼 완벽한 복수의 상차림이었죠. 지영아, 한 달 전에 내가 서울 갔을 때 내가 나에게 정성껏 차려준 그 맛있는 음식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정성을 내가 똑같이 배워서 너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지영이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이렇게까지. 중얼거리다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성민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때, 맛있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는 얼음보다 차가웠어요. 간편하고 좋잖아.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며. 지영이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지영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 마음에 안 드니?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난 젊은 애들이 이렇게 간편하고 맛있는 거 좋아한다길래.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영이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불고기랑 멸치랑 다 없어요? 주영이의 순진한 질문에 지영이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주영아,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걸로 차린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지영이의 표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 이만 서울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화인지 창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성민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를 따라 급하게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성민이가 마지막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왠지 마음이 더 공허하고 답답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던 주영이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잠깐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지영이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나는 그저 받은 대로 정확하게 되돌려준 것뿐이야. 그날 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하나하나 백자 그릇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복수 지영이는 과연 제대로 느꼈을까요? 며칠 후 모든 게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지영이는 주영이의 학교 가방에서 미술 시간에 그려온 그림들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장에서 손이 멈췄다고 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 그림 속에는 식탁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와 주영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 소파에는
핸드폰만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제목은 할머니가 서울 오신 날이었습니다. 8살 아이의 순수한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 지영이는 그때 깨달았다고 했어요. 속으로 내가 정말 너무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림 속 자신은 가족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혼자만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주영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진심으로 맞이했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엄마인 자신이 얼마나 할머니에게 무관심했는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화나셨는지 이제 조금 알겠어. 그 주말, 지영이가 혼자 안동으로 왔습니다. 성민이는 걱정했어요. 지금 가면 어머니 화던하실 텐데 또 다툴까봐 무섭다. 아니야. 이번엔 진짜로 내 잘못을 말하고 싶어. 오빠는 그냥 기다려줘. 이번엔 내가 가야 해. 지영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민이는 더 말리고 싶었지만 지영이의 굳은 표정을 보고 포기했어요. 지영이는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제 집 앞에 도착한 지영이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수없이 마음속으로 말을 고쳤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용서받기 위해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날 그렇게 무심했을까? 마음이 무거웠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영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지영이가 혼자 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어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화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거든요. 거실로 들어온 지영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말끝이 떨렸고 곧이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영이가 얼마 전에 그린 그림을 보고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지영이는 참아오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걸 보는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이 눈에도 보였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아이 키우는 게 벅차다는 이유로 그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그게 어머님께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어요.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해버렸는데 그게 어머님께 얼마나 상처이셨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날 바로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죠.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진심이 이제야 느껴졌거든요. 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행동 안 할게요. 정말이에요. 저는 가만히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똑같이 햇반상 차려주셨을 땐 사실 저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이었어요. 지영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지영아, 어머니,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지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머님께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어머님. 제 안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차가웠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주영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지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이 눈에도 엄마가 할머니한테 무관심한 게 보였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저는 지영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아직 철이 없나 봐요.
정말 뉘우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제대로 된 밥 한 끼 차려드리고 싶어요. 직접 요리해서요.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께서 음식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워보고 싶기도 해요. 진심을 다해 용서를 비는 지영이를 보니 제 화가 다 풀렸습니다. 지영이가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더 이상 화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좀 마음을 풀어볼게. 제가 말했을 때 지영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 저도 모르게 따뜻한 말투가 나왔어요. 이왕 먼 길 온 거 오늘부터 한번 배워볼래? 지영이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조용히 지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엔 아이의 그림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눈이 어른의 잘못을 비추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어준 것이지요. 어머니, 제가 장 몇 가지 봐왔어요. 지영이는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말없이 걷는 뒷모습에서도 진짜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뭐부터 배워보면 좋을까요? 지영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일단 기본부터 해볼까? 된장찌개부터 시작해볼까? 네. 너무 좋아요. 지영이의 목소리엔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처음 된장을 풀 때부터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니야. 덩어리 지지 않게 천천히 풀어야 해. 자, 이렇게. 제가 손을 잡고 가르쳐 주니 지영이가 열심히 따라했어요. 아,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 미소에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죠. 계란말이도 가르쳐 주었어요. 불 조절이 중요해. 너무 세면 타버리고 너무 약하면 익지 않아. 지영이는 정말 진심으로 음식을 배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성공했어요. 지영이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시금치나물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치는 것도 손맛이 있어야 해. 이렇게 살살 버무려야 맛이 배어. 지영이가 정성스럽게 따라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어렵네요. 어떻게 30년을 해오셨어요? 처음엔 나도 못했어.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지영이가 준비한 밥상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며 계란말이, 시금치나물까지. 처음 치고는 제법이었습니다. 저는 지영이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수저 떠서 맛보았어요. 간이 조금 세긴 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진다. 그때 지영이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잊을 수 없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응. 처음 치고는 잘했어. 지영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다 받아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날부터 지영이는 시간이 날 때면 안동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는 처음에 걱정했어요.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한테 요리 배우는 게 요즘 제일 재밌어. 지영이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올 때마다 조금씩 늘어가는 지영이를 보는 게 신기했어요. 30년간 국밥집 하며 반찬하던 저의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어요. 사골육수 우리는 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반찬 만드는 법까지. 어머니, 이 양념은 어떤 비율로 넣는 거예요? 별거 없어. 다 1대1대1이야. 손맛이 더 중요하지. 지영이는 메모를 해가며 열심히 배워나갔습니다. 요리가 끝나면 다 같이 앉아서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어머니, 요즘 제가 요리하는 재미에 푹 빠졌잖아요? 얼씨구 3분 카레 좋아하시는데 그거 드셔야지. 지영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만 놀리세요. 시간이 지나 지영이의 요리 실력도 저희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주영이도 변화를 느꼈나 봐요. 할머니, 요즘 엄마랑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엄마 반찬도 진짜 맛있어졌어요. 주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지영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맛있어. 엄마가 너 먹이려고 열심히 배운 거야. 그래서 요즘 나 반찬 투정 안 해요. 그 말에 우리는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제 식탁에는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밥상이 차려집니다. 그 식탁엔 웃음과 대화, 진심이 가득합니다. 성민이도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영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지영이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는걸. 이제 햇반 사건은 가끔 밥 먹다 꺼내 웃는 우리 가족의 전설 같은 에피소드가 되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 철없었죠? 지영이가 민망해하며 말했습니다. 밤에 누우면 그때 생각나서 이불을 걷어차요, 진짜. 그래. 평생 놀려먹을 거니까 각오해.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운데서 눈치 보느라 힘들어하던 성민이의 얼굴도 환해졌고 주영이의 목소리에도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도 좋고 엄마도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가족 모두가 웃었고 그 웃음은 온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때는 서로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지영이가 저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며 행복하게 웃어요. 저도 따라서 웃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3분 카레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지영이는 국밥집 일에도 도움을 주겠다며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국밥집 일도 배우고 싶어요. 아이고 서울 손님. 그냥 앉아 계세요. 회사 그만두고 국밥집 할까요? 이제는 그런 말도 딸처럼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지금 이 순간 저는 참 행복합니다. 30년을 국밥집 하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지만 이번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네요. 서운함도 분노도 있었지만 결국엔 서로 마음을 열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길을 배웠습니다. 긴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밥 한 끼처럼 마음이 포근해지는 순간이 함께하길 바랍니다.